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 동안 녹십자 의약품을 2천만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미용 주사제로 불리는 의약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태반 주사로 불리는 라인액주. 청와대는 이 약품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50개나 구매했습니다. 감초 주사로 불리는 히시파겐시주는 2차례에 걸쳐 100개, 마늘 주사로 불리는 푸르설타민주도 50개를 사들였습니다. 이 약품들은 잔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 피로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 약품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수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치의가 이것을 처방을 해서 누군가가 사용한 것인지,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많은 양이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꼭 규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해당 약품을 공급한 녹십자 산하의 한 병원 원장이 김상만 씨인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씨는 과거 차움병원에서 일하며 최순실 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줄기세포 주사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복제 약품인 88정도 360정 넘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원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만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후에도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계획 등을 정리해서 다시 밝히겠다는 건데요. 검찰이 대면 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오늘 다시 한번 대면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과 재벌 총수 독대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재단 출연금을 단순한 헌납이 아니라 뇌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와 관련한 기업 수사도 추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먼저 정 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명관 마사 회장을 어제 오후 1시 반쯤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11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오늘 새벽 0시 반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현 회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며 있는 그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 회장은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오는 2020년까지 정 씨 에게 186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중장기 로드맵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로드맵 작성 경위와 절차 그리고 작성 이면에 삼성이나 최 씨 측과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어제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정유라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정 씨도 소환할 전망입니다.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이 부회장의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라는 취지로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건데요. 사실 재단 기금 모금이나 최순실 씨의 이권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 전 수석이 그런 발언을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업계에서는 CJ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를 다시 살린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것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발언 경위와 퇴진 압력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한현입니다. 강남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해 한양대에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까지 모두 4곳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손실을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 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5,90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 과정에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설득했을 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도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면서도 압수수색 대상 사무실 외에는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소환해 찬성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와 청와대 측의 압력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조용성 기자,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요. 만약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수사의 신호탄이라고 분석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검찰은 재벌 총수 독대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계획입니다. 네, 2대 압수수색 마사회 회장 소환도 마쳤는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조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이죠. 네, 검찰은 먼저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명관 마사 회장을 11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현 회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있는 그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 회장은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오는 2020년까지 정 씨에게 186억 원 정도 지원하도록 이른바 중장기 로드맵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삼성이나 최 씨 측과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정 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 여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정 씨도 소환할 전망입니다. 이에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함께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매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어제 새 변호사를 선임했고 최 씨 모녀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이진웅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지만 잇따라 사임해 이경재 변호사 혼자 모녀에 대한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본 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시청광장 일대에서는 각계각층의 사전 집회가 열리는데요. 시민들의 자유토론과 풍자 퍼포먼스 같은 문화공연 등이 이뤄져 집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4시부터 2시간가량 청와대 인근을 에워싸며 인간 띠를 만드는 사전 행진도 함께 진행됩니다. 본 집회가 시작된 후 저녁 8시부터는 2시간 반가량 본격적인 촛불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9개 코스로 나눠 동서남북을 에워싸는 이른바 하객진 대형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서울 150만 명, 지역 50만 명 등 전국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2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30일에는 민중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역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서울로 상경하고 일부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동맹휴업을 선언하며 오는 25일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최 측은 촛불 집회 수준을 넘어서 오는 30일에 온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촛불 집회에도 박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 수단으로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30일 전 조합원이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4시간 이상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 국민이 동시에 자동차 경적을 울리거나 가정마다 같은 시각 전등을 끄는 등 시민들의 단체 저항 행동을 독려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정일입니다. 몸이 적응하기도 전에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3도에 머물겠는데요. 영하권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최고 7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청주도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0도, 울산도 0도, 광주는 영하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3도, 수원 4도, 세종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7도, 광주도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계획 등을 정리해서 다시 밝히겠다는 건데요. 검찰이 대면 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오늘 다시 한번 대면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과 재벌 총수 독대 과정에서 규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해당 약품을 공급한 녹십자 산하의 한 병원 원장이 김상만 씨인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씨는 과거 차움병원에서 일하며 최순실 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줄기세포 주사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복제 약품인 88정도 360정 넘게 사들여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 동안 녹십자 의약품을 2천만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미용 주사제로 불리는 의약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태반주사로 불리는 라이넥주. 청와대는 이 약품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50개나 구매했습니다.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파겐시주는 2차례에 걸쳐 100개, 마늘주사로 불리는 푸르설타민주도 50개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원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만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약품들은 잔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 피로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 약품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수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치의가 이것을 처방을 해서 누군가가 사용한 것인지,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많은 양이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꼭